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사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순환기내과의 조준환입니다. 120에 80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상 혈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수축 혈압이 120, 확장기 혈압이 80 미만일 때 정상으로 진단합니다. 이 120에 80이라는 수치는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은 최적 혈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보다 높은 130에 80이라고 한다면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고혈압의 위험군이 되고 140에 90까지 올라가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참고로 수축기와 이항기 혈압이 160에 100을 넘을 때는 고혈압 2기로 구분합니다. 고혈압 팩트시트라고 해서 대한고혈압학회가 매년 발간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 3명 중 1명, 약 1200만 명 정도가 고혈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흔하고 누구나 경계할 질환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환자 연령대를 보면 예전에는 60세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20대와 30대, 즉 젊은 고혈압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영돼서 2022년 개정된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라도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권고하고 있고요. 심혈관 질환 병력 또는 합병증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목표 혈압을 130 미만으로 강화해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해볼 대목은 진료실 밖의 혈압 측정을 강조한 부분인데요. 진료실 밖 혈압이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은 24시간 변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진료실 안에서 한번 잴 때보다 집에서 주기적으로 잴 때 보다 일정한 평균치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실보다는 집이 긴장도 덜 되고 몸도 마음도 편하기 때문에 수치도 좀 더 안정적이게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실과 가정혈압의 측정값을 비교해 봤더니 병원에서는 약 한 10ml 정도로 혈압 변화가 나타난 반면에 가정혈압 수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혈압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정혈압이 꽤 유의미하고 효과적이란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럼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전문 혈압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간혹 보면 손으로 맥박을 체크하는 정도도 괜찮지 않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맥을 짚는 것도 혈압 측정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전문 의료기기에 비해서는 정확도나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혈압계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현재 가정혈압은 진동법 자동혈압계의 측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진법이나 반자동법 혈압계는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가장 믿을 만한 기기로 증명된 건 위팔 혈압계입니다. 보통 많이들 쓰시는 건데요. 위팔 동맥을 통해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문 혈압계란 이렇게 국내 시판 중인 혈압계 중에서도 국제 기준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미국 의료기기협회, 유럽 고혈압학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한 혈압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자, 이렇게 검증된 혈압계가 준비됐다면 본격적으로 측정을 해봐야 하는데요. 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가이드를 보면 가정혈압 측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고요. 두 번째로 커플을 위팔, 즉 심장 높이로 착용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는 측정 후 혈압 측정치를 모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선 1단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혈압 측정 30분 전에는 측정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주의해야 하는데 카페인, 음주, 흡연, 그리고 과격한 운동이나 목욕은 삼가시는 게 좋고요. 두꺼운 옷이라든지 꽉 끼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또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측정 전 5분 정도는 휴식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됐다면 이 덮개, 커프라고 하는데요. 이 커프를 팔에 감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커프를 헐렁하게 차는 분들도 있는데 커프에 따라 혈압 측정값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팔의 지름보다 커프가 크면 수치는 낮아질 수 있고 커프가 작으면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핏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커프도 정말 나에게 맞게 핏되는 적절한 제품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커프를 감으실 때는 팔을 커프에 넣어 주시고요. 팔꿈치 위쪽으로 윗팔에 감아주고 심장 높이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팔꿈치가 접히는 부위에서 1cm에서 2cm 정도 위에 위치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커프를 잘 감았다면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히 앉은 상태에서 팔은 편하게 책상에 내려주시고 다리는 꼬아주지 마시고요. 다 됐으면 혈압계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혈압 측정 과정과 측정 시 주의할 점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결과는 혈압계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하나는 측정값을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가정혈압 측정의 마지막 단계가 측정치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었죠. 주기적으로 기록하면 일단 내 혈압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자료들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예후를 판단하는 근거가 돼주기도 하니까요.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앱과 연동돼서 결과값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집에서 편하게 또 꾸준히 측정하시면서 혈압을 관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료실 밖 혈압의 중요성과 혈압 측정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혈압을 꼭 병원에서 검진 때만 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집에서도 검증된 혈압계를 활용해서 자주 잰다라고 생각하시면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두 고혈압 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지금까지 하이닥 상담의사 조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